난이도가 있어요. 네. 됐지? 자, 보시죠. 잘 보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매입 쪽. 자,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제 조회가 아니라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요. 일단 여러분들 절대 당부드리는 게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절대 자의적 해석 금물이에요. 그러니까 문구 그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여기 세금계산서라고 돼 있지 전자라고 안 돼 있어요. 그죠? 전자라고 안 돼 있어요. 전자든 종이든 세금계산서 쪽에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 안 된다고 절대. 세금계산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돼? 수치분이라고 돼 있어요. 공제분이라고 돼 있어요. 수치분. 그 말은 뭐예요? 세금계산서 받은 건 다 집어넣어 이 뜻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알죠? 일단 여기 세금계산서 수치분이에요. 수취. 이 말은 세금계산서는 받은 거 다 집어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모두 기재. 즉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세금계산서도 여기에다 입력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불공제되는 세금계산서 안 넣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왜 그런지는 이해를 도울 거지만 의미는 없습니다. 외우시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탈세 있죠. 탈세는 매출자가 하는 거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세사업자. 그럼 면세사업자는 매입할 때 매입세 부담할까요? 안 할까요? 면세사업자 매입할 때 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면세사업자는 매출할 때는 영세율이나 면세는 매출할 때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매입할 때는 매출자가 달라는 대로 줘야 됩니다. 즉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10% 사업자한테 매입하면 매입세 줘야 됩니다. 줘야 돼 반드시. 자, 근데 내가 면세사업자예요. 그래서 면세사업자가 10% 사업자한테 매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세금계산 받아요. 아셨죠? 세금계산서를 못 줄 분이 받기는 합니다. 면사업자. 네,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10% 사업자한테 매입세를 줬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면세사업자는. 면세에 쓸 거거든.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왜? 매입세 공제도 안 되는데 뭐하러 제출해? 맞죠? 그걸 매출자가 한다라는 거예요. 매출자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항상 탈세는 한쪽이 뭔가를 제출하면 한쪽이 제출하면 일단 걸리게 돼 있어 무조건. 맞죠? 근데 연쇄사업자가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나 불공제되니까 제출하지 않을래 라고 해봐요. 그러면 매출자도 나도 제출 안 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탈세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세금 계산 받았지? 무조건 제출해. 매출자가 탈세하는 거 방지해야 된다. 제출하지 않으면 두드려 팰 거야. 해서 면세사업자도 세금 계산서 제출하지 않으면 두드려 막 팹니다. 어떻게 두드려 패는지 나중에 배우시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받은 건 다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받은 거. 탈세 방지 위해서. 일단 중요해요. 자, 근데 우리가 어저께 했던 게 여기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있죠. 우리가 그 밖에라는 게 어저께 세금계산서 아니다라는 뜻이었어요. 즉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뭐만 있냐? 공제만 있냐? 공제만. 그래서 여기 세금계산서가 아닌 건 우리가 매입세 공제만 입력하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건 우리가 매입세 공제만 기재하지 불공제는 기재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 나가 뭐를 하는 거냐 이게 매입세 공제이거든요. 여기가 적지 마세요. 이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구해주시. 여기 입력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다 막혀져 있잖아요. 매입세 공제액이에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 두 가지를 더한 거 있죠? 이 두 가지를 더한 건 매입세 부담분이에요? 매입세 공제분이에요? 이 두 개 더한 거. 매입세 부담분이에요. 왜? 불공제도 들어가 있잖아요. 세금 계수 받은 건.
부담분하고 공제분 다른 말이에요. 매입세 공제분은 공제만 있는 거고, 부담분은 공제, 불공제가 섞여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 불공제 있잖아요. 세금 계산서 받은 거에. 아, 여기? 그러다 보니까 왜 제가 하고 싶은 말이면 16번 때문에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가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뭐냐면 여기. 얘 때문에 그래요.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 매입세 불공제가 버젓이 있잖아요. 여기 10번 또는 11번에.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걸러낼 건 매입세 공제만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6번에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빼준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16번입니다. 이거 여기입니다. 여기에다가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매입세 불공제분을 한 번 더 기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순물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불순물이나 매입세 불공제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 계산서 수치분에는 매입세 불공제가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으니까 걸러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입력해서. 근데 세금 계산서 아닌 건 불순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안 드러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세금 계산서 수치분이라고 강조했잖아요, 여러분들. 즉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불공제 입력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금 계산서 아닌 것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이거 중요하다, 여러분들. 많이 중요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면 매입세 공제액이 추려진다라는 이거 계산해 주는 거지. 이 세 가지만 입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죠? 그럼 이거는 말로 표현한 거고, 이제는 그 말을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유형을 표현할 거예요. 그죠? 자, 보시면. 그리고 우리 이거 했었죠, 여러분들. 우리 어저께. 우리 매입 쪽은 반드시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 구분해야 된다고. 일반 매입이 뭐였죠? 감가상각 자산 아닌 매입.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은 감가상각 자산 매입 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알죠? 매입 쪽은 그것도 잘 쳐다보셔야 돼요. 자, 여기, 자, 이제 표현,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표현. 뭐냐면, 세금 계산서 수치부는 세금 계산서 받은 내역이 있으면 무조건 고정자산, 감가상각자산과 그 외 매입분으로 기재한다라는 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은 유형은 총 4개입니다. 4개. 뭐 51번 과세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 받은 거니까 넣고요. 그 다음에 52번 영세. 우리가 매입 쪽은 과세 영세 구분이 없어요. 매입 쪽. 좀 이따 나중에 훑어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받았잖아요. 넣어요. 그 다음에 54번 불공. 세금 계산서 받았잖아요. 불공 넣습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55번은 내진 않아요. 55번은 우리가 수입세금 계산서 중에 매입세 공제되는 거죠. 그렇죠. 인천세가 그거. 그죠. 시험에 낸 적 없어요. 이거는. 알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금 계산서 받는 거 다 집어넣는구나. 이 생각 하셔야 돼요. 꼭. 중요. 자, 그리고 이제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듣고 버리셔도 돼, 지금은. 우리가 예정신고 때 깜빡하잖아요. 그럼 예정신고 때 깜빡한 거는 확정신고 때 포함해서 신고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 내가 매입세액을 누락했어. 그럼 확정신고 때 저 깜빡해서요. 매입세 공제 좀 해주세요. 라고 해줄 수 있어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여기는 여기였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맞죠? 여기 집어넣어요. 가능. 그 밖에 공제니까 이름이 공제. 맞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가 아닌 게 얘네들이 일반적. 요거. 과. 매입세 공제가 되는 카드. 그죠? 그 다음에 현과. 매입세 공제가 되는 현금 영수증. 맞죠? 주로 공제만 입력한다라는 여기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 다시 한번.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 즉, 불공. 이거 많이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잘 잡으셔야 돼요, 이거. 알았죠? 자, 그럼 뜬금없이 얘를 왜 하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실기할 수 있는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얘부터 합니다. 지금 얘부터 중요하기도 하고. 자, 얘 나중에 할 겁니다. 이것도 뭔가를 알아야 돼요. 쭉 넘어갑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도 아닙니다. 여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형세. 여기요. 자, 보실게요. 여기 쉬워요. 여기 쉽다라는 거 아까 했던 그 신고서를 여러분들이 외우셨어야 쉬워요. 자,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말 그대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했을 때 제출하는 서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뭐가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그랬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신고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그 다음에 부속 서류도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부속 서류 같이 제출해야 돼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들어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러면 이 부속 서류 입력할 것도 신고서에 들어갈 놈만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질문. 우리 아까 세금 계산서에 매입세 불공제 되는 거 들어간대요, 안 들어간대요? 들어가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면 매입세 공제 여부 안 따지고 무조건 감가상각자산 취득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중요. 했죠? 그러면 만약에 신용카드면 입력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카드는 아까 공제만 입력한다면서 공제만. 맞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뭐 시험에 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아니면 계산서가 아닌 것은 공제되는 감가 상각 팔 아파. 자산만 입력. 당연한 거예요. 신고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신고서에 일단 감가상각자산 취득이니까 감가상각자산 취득하면 입력하는 거고요. 됐죠? 응? 종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종이, 왜냐면, 듣고 버린 종이는 어차피 상대방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매입세 공제 가능해요. 아무튼, 우리가, 여기 감가상각자산 취득이잖아요. 근데 신고서에 들어갈 거니까, 세금계산서 받은 건 신고서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세금계산서 받은 감가상각자산 다 입력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아닌 건 신고서에 뭐만 입력해요? 공제분만. 그러니까 여기 보속서류에도 세금계산서 아닌 건 매입세 공제되는 감가상각자산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라오셔야 돼. 알죠? 이것만 하면 쉬워요. 여기 보시면 다 있거든. F2번 클릭, 자산 끝이에요 이게. 알죠? 그럼 저랑 같이 한 문제 하고 여러분들한테 한 문제 맡겨볼게요.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은요. 교재예요. 자, 교재는 520페이지입니다. 520페이지. 교재 520페이지로 오세요.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실 거고. 자, 교재 520페이지 맨 아래. 2300번 대응으로 돌려주세요. 2300번.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4년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4월부터 6월이라는 거 일단 날짜 잘 입력하셔야 되겠고요. 자,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하래요. 자, 일단 메뉴 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얘도 은근 잘 내는 서식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어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자, 들어오세요. 자, 일단 날짜 세팅 먼저 합니다. 4월부터 6월. 잡고요. 자, 해보자. 자, 4월 15일 별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4월 15일 별표. 첫 번째 거요. 자, 보자. 자, 4월 15일. 자, 영업부에 업무용 승용차 2000cc. 자, 별도 언급 없으면 8인승 이하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언급 없으면 인승이나 cc 어느 하나라도 안 주면 그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요거 만족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일단 8인승 이하라는 뜻. 네. 자, 그럼 밑줄 여기 업무용 승용차 2000cc 구입 전자세금 계산서 수치. 자, 그럼 일단 승용차는 감가상각자산 맞죠? 맞죠? 근데 이거 매입세 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질문 이거 입력해야 하네요. 그렇죠, 합니다. 왜? 세금계에서 받았으니까 신고서에 다 들어가니까 무조건 부송서 입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알죠? 근데 이거 입력 안 하는 게 꽤 많아요. 불공제니까 안 해야지 이렇게. 안 돼요, 그거. 아셨죠? 무슨 말인지. 예. 자, 입력하는 방법 진짜 쉬워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냐? 그럼 월 1 잡습니다. 거기 04월 15일이라고 있죠. 4월 15일. 예, 그래서 04월 15일. 그리고 상호는 F2번으로 거래처 잡아요. 지금 거래처 대림자동차한테 매입했죠? 거기 상호. 대림자동차. 잡으시고. 그 다음에 자산 구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은 승용차니까 차량 운반구 3번. 자, 네, 공급가액 얼마? 3천, 그렇죠, 3천. 됐죠? 자, 그 다음에 4월 18일 읽어보시면 입력해야 안 해요. 공장에서 사용할 포장용 기계 구입했고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다. 그렇죠. 세금 계산서 받았고 감가상각자 선임 입력합니다. 자, 그래서 04월 18일 F2번으로 태연정밀 기계니까 2번 공급가액 5천만 원. 되셨죠? 넘어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에어컨 비품이잖아요. 감가상각자산 받고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입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04월 30일 고려전자. 그리고 얘는 기타죠, 여러분들. 1, 2, 3번 해당 안 되니까 기타 공급가액 400. 네, 그래서 불공제 그쪽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는. 끝.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고 마칠게요. 시간이 없어. 다른 애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 걸려서. 자, 기출문제 몇 페이지냐면은요. 110회 차입니다. 110회 차 어딨냐? 여기구나. 699. 699페이지에 교재. 자, 교재 699페이지. 699페이지 맨 아래 문제 3번에 1번입니다. 회사는 1102번 잡으세요. 1102번. 699페이지 맨 아래 회사는 1102번 잡으세요. 1102번. 보원기업이라고 돼 있네요.
응? 날짜 왜 떠보여? 2기 확정 신고. 아, 예정이지. 10월부터 12월. 이거 없으면 어떡해요? 큰일 나지, 큰일 나. 이거 여기서 틀리는 순간 끝나는 거야, 이제. 십 월부터 12월. 네. 다 하셨죠? 볼게요. 이거 4개 다 입력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일단 보니까 4개를 다 입력 안 하셨어요. 이유 좀 설명 좀. 응? 응. 생산부서의 보관 창고를 신축하는 건데? 보관 창고 신축. 응? 보관 창고를 신축 공사한다. 응. 신축 공사니까 이건 건물 쪽 가야 돼, 건물 쪽. 물론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문제가 애매하긴 하지만 이거는 생산부서의 보관 창고라고 돼 있잖아요. 보관 창고를 우리가 신축한다, 더. 계속, 네, 건물로 봐야 돼, 건물로. 건물로 봐야 되고. 신용카드, 왜요? 저 아까 세금 계산서만 입력하세요라고 한 적 없는데? 신용카드면 우리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잖아요. 에어컨은 비품이니까 매입세 공제되죠. 매입세 공제되는 신용카드잖아요. 어? 감가상각자산 취득. 그죠, 여러분들. 우리 다시 신용카드, 여러분, 신용카드는 우리가 매입세 공제되는 것만. 했죠.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업무용 승용차 있죠? 업무용 승용차가 신용카드면 안 되는 거예요. 입력하면 안 돼. 이해되세요? 근데 업무용 승용차가 세금 계산서는 신고서에 받은 거 다 넣잖아요. 들어온 거고, 빠른 자동차. 했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 아니지만 신용카드는 매입세 공제되는 거 신고서 입력하잖아요. 그럼 에어컨 매입하면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에어컨 비품이니까 입력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예. 그래서 꼭 부속 서류도 신고서에 들어갈 것만 입력한다라는 거 강조. 알죠? 자, 됐어요. 오늘은